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지형 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속보가 터졌죠. 실질 구매력이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유동성 긴축을 통해서 시중의 현금을 빠르게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드리면은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2,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뭐 GDP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 GDP를 발표를 했는데 와 지금 0.6%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3.7%나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터진 게 바로 이 실질 국내 총소득 GDI가 3.6% 증가한 것도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15.6%나 증가하면서 와 정말 뭐 좋은 일임에도 분명한데 좋은 일임에도 불명한데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지금 GDP 같은 걸 보면 야 어마어마하죠. 지금 0.6% 특히나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8%가 늘었지만 이게 지금 전분기가 0.1%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1.8% 증가하는 거는 뭐 약간의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 속에서 1.8% 물론 이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뭐 마이너스에서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를 했는데 자, 2,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기저효과 없이 1.8% 증가한 것에서 또 0.6%를 증가한 거니까 사실상 대단한 거긴 하죠. 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특히나 지금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도 2.5%나 지금 전년 대비해서 늘어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좋은 뭐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부 소비 같은 경우에도 2.2% 전년 대비해서 지금 건설 투자만 자, 사실 건설 투자는 계속 지금 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자, 이게 기저 효과가 있으면 좀 괜찮아질 텐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1.3%에서 전기 대비해서도 뭐 마이너스. 그래서 건설 쪽은 지금 안 살아나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지금 6.3%, 지금 지식 재상 생산물 투자 뭐 이것도 4.9%. 자, 재고 증감은 마이너스인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재고가 줄었다라는 거는. 자, 그리고 수출이 9%나 늘었고 지금 수입 같은 경우에도 6.3%가 늘어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내수 쪽도 그렇고 뭐 수출 쪽도 그렇고 수치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GDP도 GDP인데 국내 총소득 GDI가 와 아니 사실 이게 1, 4분기 때도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지금 8점 전기 대비해서 8.7% 증가를 해서 물론 뭐 이거는 물론 이 1.9%뭐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저효과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 13.2%나 증가를 하면서 깜짝 놀랐죠. 지금 두 자릿수로 그동안은 보면 뭐 높아도 한 6.7% 일반적으로는 0.1, 1.6, 2.7, 3.5 이 정도 되던 게 갑자기 두 자릿수 그것도 13.2%니까 1, 4분기 때 깜짝 놀랐는데 지금 2, 4분기는 와 이거 뭐 15.6% 전기 대비해서도 3.6%고 기저효과 없이 이 정도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15.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 GDP 대비해서도 3.7%에 15.6%면 와 거의 뭐 한 12%가 더 초과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 국내 총소득 GDI라는 게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 구매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또 소비나 뭐 이런 것들도 증가할 수 있고 그럼 또 물가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뭐 한국은행이 이 좋은 일에 어떻게 보면 GDP, GDI, 총생산, 총소득 뭐 난리 나면
거지만 좋지만 또 거기에는 또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988년 1분기 때가 16.4%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8년 만에 최고치 정도니까 야 15.6%. 야, 정말 뭐 최근에 뭐 경기 침체 걱정하다가 갑자기 뭐 늘어난 것까진 좋은데 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좀 물가에 기름을 부은 이런 격이 돼 버렸습니다. 결국 실질 구매력, 뭐 이제 국내 총 소득, 뭐 이 실질 구매력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38년 만에 최고라고 하면. 자,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이 훨씬 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자, 한국은행 뭐 비상 발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 이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7월에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을 뭐 어마어마한 피벗이었죠. 뭐 계속 거의 한 3년 4개월, 3년 5개월 만이었나요? 계속 뭐 인하 하다가 동결 하다가 결국은 피벗,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내고 금리 인상, 그것도 3년 5개월, 뭐 3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뭐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하는. 자, 그런데 7월에 금리 인상을 2.5에서 2.75로 지금 했는데 그날 바로 당일날 8월에 인터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이거 완전히 다 열어놓고 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거 결정을 할 때 2분기 실질 GDI 요거를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거의 뭐 1분기 때도 실질 GDI,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 지수가 거의 뭐 13%, 전년 대비 13%였기 때문에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했는데 결국 이게 15%를 넘어가면서 와, 뭐 한국은행도 뭐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엄청난 뭐 비상 발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증권가에서 하느니 백투백 결국 2달 연속 금리 인상을 할 거다. JP모건에서 이미 뭐 백투백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7월에 금리 인상, 8월에 금리 인상. 야, 이거 최근에 보기 드문, 더더구나 뭐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가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서자마자 7월에 올리고 8월에 올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결국은 긴축이잖아요. 계속 그냥 완화 정책을 쓰다가 그러니까 뭐 지금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좀 살리는 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너무 경제가 지금 이 수치만 보면 과열 수치, 특히나 지금 구매력 수치라고 할 수 있는 GDI가 뭐 지금 15% 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자, 결국은 시중 유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시중에 안 그래도 지금 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시중의 현금을 빠르게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 전체가 주택담보대출 완전히 꺼리고 있잖아요. 지금 대출 총량제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살펴드리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지금 뭐 6억 한도를 3억까지 뭐 자체적으로 낮추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간 모두 지금 셧다운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금리는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거의 7.5%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5대 은행이 그렇고요. 자, 그리고 지금 1금융권 중에 K뱅크 같은 경우에는 8.64%, 8.7%에 가깝, 9%에 가깝죠. 이러다 보니까 은행 주담대 금리가 10%까지 갈 거다.
자, 여기에다가 충격적인 세제 개편. 자, 오늘도 뭐 국민 대토론에 있었는데 결국은 세제 개편을 그것도 똘똘한 한 채 1주택, 1세대 1주택까지도 엄청난 지금 세금 폭탄이 떨어질 걸로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대적인 대출 규제, 특히나 지금 전세 대출 규제는 완전 지금 전방위적으로 들어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집값 폭락 신호탄이 그냥 터졌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게 예견됐기 때문일까요? 지금 7월 셋째 주 한국부동산원에 지금 뭐 아파트 가격 동향,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이게 아파트 가격 동향이 실거래가는 아닙니다. 호가를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집주인들이 계속 호가를 높이고 하다가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니까 결국은 호가를 낮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같은 경우가 0.3에서 0.27로 내려앉았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0.21에서 0.18로 내려앉았고 전국도 0.11에서 0.09로 일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도 0.28에서 0.27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소폭 지금 조정이 된 이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서울 상황을 약간 뭐 추세로 보면 0.27에서 0.30 갔다가 0.27에서 0.30 갔다가 또 0.30 갔다가 또 0.27로 지금 꺾이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지금 신문 방송에서는 뭐 21년 대세 상승장이 다시 온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그거보다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계속 여기에서 계속 꿀렁꿀렁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특히나 지금 서초 같은 뭐 이렇게 강남 3구도 바라보면 보시는 것처럼 0.20에서 0.19, 0.11 그러더니 0.10까지 쭉 지금 내려서고 있는 모습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0.35에서 0.21에서 0.18에서 0.16에서 0.10까지 지금 계속 내려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도 0.34에서 0.32에서 0.29로 결국 0.3 아래쪽으로 내려서 있어서 지금 강남 3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7월 들어서서 지금 뭐 7월 첫째 주보다 둘째, 셋째가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0.19에서 0.17로 지금 꺾여 있는 모습이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도 0.37에서 0.31로 꺾여 있는 모습이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0.34, 0.24, 0.20으로 쭉 내려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0.23에서 0.21에서 0.17로 자, 여기도 지금 7월 들어서서 지금 쭉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특히나 지금 3중 규제가 이제 뭐 다시 신규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 과열 지구에 아니죠. 뭐 투기 과열 지구에 조정 대상 지역 요렇게 규제 지역으로 돼 있고 또 토지 거래 허가제까지 보통 우리가 3중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규 쪽이 확 꺾인 모습이 나타난 게 지금 동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뭐 주간 변동률이 2.2이면 미친 거죠. 주간이 2.2이면. 그런데 이게 1.65로 꺾이더니 1.46으로 꺾이더니 1.29로 꺾이더니 0.73까지 내려서더니 결국은 0.2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0.73에서 0.25면 완전히 3분의 1 토막이 난 지금 갑자기 신규 지정받고 나서 갑자기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서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용인 기흥 같은 경우에도 0.59에서 0.49로 결국 내려앉았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0.64에서 0.31에서 0.27로 여기도 완전히 내려앉아 있어서
자, 결국은 예전 같으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뭐 다시 이게 뭐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탄만 보더라도 지금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내려앉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동탄도 지금 완전히 좀 꺾인 이런 모습. 특히나 지금 동탄에서 가장 뭐 신문 방송에서 뭐 상승했다고 가장 많이 난리쳤던 아파트가 동탄역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34평형이 최근에 최고가가 22억 2,500. 와, 84 타입이 22억 2,500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근데 오늘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동탄역 롯데캐슬이 그동안은 한 16억, 뭐 16억에서 17억, 18억, 뭐 19억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요 거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보시면 5월 7일 거래였죠. 5월 7일 거래가 이게 39층이 계속 18억, 19억, 그러니까 4월 24일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최고가 뭐 19억 4천이었습니다. 19억 4천. 20억을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5월 7일 날 20억 8천 거래가 나오면서 39층 뭐 신문 방송이 난리 났죠. 야, 동탄이 20억 찍었다 그러면서 뭐 지금 난리 났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이 동탄역 주변에 있는 시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막 갑자기 신고가 쓰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또 추격 매수가 나와서 28층이 20억 5천, 18층도 20억, 그리고 33층이 22억 2,500 최고가를 찍고 지금 6월 4일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8억 19억 하던 이 아파트가 20억 8천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추격 매수 20억 거래가 20억 이상 거래가 3건이나 나왔는데, 갑자기 이 5월 7일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면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지죠. 왜 이게 큰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이거를 국토부 실거래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달 이게 지금 국토부 동탄역 롯데캐슬 지금 쭉 보고 있는데, 5월 7일이었습니다. 5월 7일 날 84 타입이 이게 20억 8천 거래가 있었죠. 개인과 개인 거래였고 39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개 거래였고요. 중개 거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깜짝 놀랄 게 7월 6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이야, 실거래는 오늘 지금 취소는 지금 오늘 지금 된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 이게 그럼 7월 6일이면 이날 계약하셨던 분들 이거 보고 나서 지금 이게 5월 7일 날이었으니까 요게 실거래 등록이 되고 나서 지금 5월 27일 날 20억 5천 추격 매수가 나왔고, 5월 28일 날 20억도 지금 추격 매수가 나와 있거든요. 20억 넘는 거래들이. 아니, 그러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월 6일 날 취소가 됐으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잖아요. 이 20억 8천 거래가 살아있을 때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다 거래하고 나서 이게 지금 7월 6일 날 취소가 됐으니까 이분들은 와, 이거 상투 잡았다. 야, 그러면 이거 조금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집값 띄우기인 건가? 이런 좀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되는, 아니면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억 8천이면 계약금이 한 2억 정도, 10%면 2억 정도 들어가 있겠죠. 이러다가 지금 규제 지역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차라리 지금 2억 떨어진, 뭐 지금 한 예를 들면 한 3, 4억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계약금 2억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추격 매수 나섰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후의 거래를 다 살펴봤는데 지금 6월 그 뒤에 거래는 6월 지금 4일 거하고 6월 6일 거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기에도 보통은 20억 8천이 이게 취소되고 나면 새로 이게 뭐 잘못 어떻게 뭐 양쪽에서 신고를 해서 한 것 같으면 요게 하고 나서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뭐 취소가 나서 새로운 게 지금 등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취소된 걸로 일단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미 7월 뭐 지금 23일이잖아요. 7월 23일까지 지금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84 타입이 22억 5천 최고가. 이분도 황당하겠죠. 본인도 20억 8천 그거 보고 지금 따라왔는데 이분도 지금 상투 잡은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65 타입인데도 20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당한 충격을 받을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5월 7일 계약이 7월 6일 2달 후에 취소가 돼버리는 정말로 황당한 결국 뭐 이분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폭락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면 나는 2억 계약금 2억 날리는 게 더 이익이야.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이라는 이 아파트도 32평형이 6월 26일 날 12억 5천 최고가가 나왔는데 7월 3일 날 7월 돼서 이렇게 폭락하는 거래들이 뭐 19층, 20층이면 층수 차이도 크게 없는데 어쨌든 10억 5천이면 2억이 폭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6월 말하고 7월 상황이 다른 이런 모습이 실제 확인이 되고 있고 이거는 뭐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죠.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34평형도 6월 23일 날 16억 2천 최고가가 나왔는데 7월 3일 날 14억 5천 1억 7천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33평 이것도 6월 24일 날 17억 2천 최고가가 나왔는데 7월 4일 날 15억 5천 거래가 나오면서 1억 7천 뭐 2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온 거죠. 중흥 S클래스 에코밸리 32평 같은 경우에도 6월 22일 날 8억 최고가가 나왔는데 7월 3일 날 7억까지 하락하면서 1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지고 뭐 거의 한 두 주 사이에 1억씩 폭락한 거면 엄청난 거죠. 동탄역 센트럴자이 30평 같은 경우에도 6월 12일 날 13억 2천이 7월 4일 날 12억 3천으로 9천만 원 1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시범 한빛마을 3부 르네상스 33평 같은 경우에도 6월 30일 날 9억 2천 최고가가 나왔는데 7월 3일 8억 5천 이건 딱 3일 만이네요. 3일 만에 7천만 원이 하락했으면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동탄역 센트럴 푸르지오 25평 같은 경우에도 6월 12일 날 10억 5천 최고가 나왔는데 7월 4일 날 9억 8천 5백으로 지금 뭐 6억 5천5백 하락하면서 결국은 10억 아래로 내려간 거죠. 1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39평 6월 30일 날 13억 최고가 나왔는데 7월 4일 날 12억 5천으로 여기도 한 4일 만에 5천만 원 떨어졌으면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씩 떨어진 거죠. 그리고 시범 한빛마을 금어울림 33평 같은 경우에도 6월 29일 날 9억 9천인데 7월 3일 날 9억 4천 5백이면 여기도 한 4일 만에 4,500만 원. 뭐 매일 1,000만 원씩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뭐 르파비스 21평형도 6월 16일 날 5억인데 7월 4일 날 4억 6천 뭐 4천만 원 뭐 이거 거의 10% 가깝게 하락한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한국은행이 지금 2달 연속 금리 인상을 나설 수밖에 없는 실질 구매력이 올라간 실질 GDI가 15% 가깝게 올라간 것은 경제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지만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결국 시중은행의 현금을 빠르게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시중에 돈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꺼리니까 부동산 시장의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리고 금리 10% 수준까지 올리면 뭐 돈을 푼다 그래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충격적인 세제 개편에 대대적인 대출 규제까지 터지면서, 자, 아까 보셨듯이 뭐 규제 지금 나오자마자 동탄 같은 경우에 막 최고가 찍고 나갔던 거 막 계약 취소하고 뭐 계약금 2억 날리고 막 난리 뭐 집값 폭락하고,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뭐 다른 지역들도 뭐 이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이 또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참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구매해 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뭐 저에게 또 도움이 되라고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스리님, 규마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웅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